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유안타 투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31일 발간된 6월 퀀트 이슈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분기 실적 관련된 내용 말씀드릴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매도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된 차별화 그리고 외국인 수급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입니다. 더할 나위 없었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아주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1분기 전망치 달성률 116.5%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5.5% 기록하면서 두 가지 모두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던 그런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수의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영업이익 YOY 증감률 보시겠습니다. 121.3% 기록하면서 아주 높은 증감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가 되겠죠. 지금부터 1분기 실적 121%를 기록한 YOY 증감률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은 증감률은 1분기가 고점이었다라는 거고요. 1분기 이후에도 높은 증감률이 유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증감률 자체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지금부터 보실 것은 좀 지나친 낙관론에 대한 경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18년이고요. 그리고 21년입니다. 영업이익인데요. 저희 유니버스 200 종목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의 이익이 18년과 비교해서 낮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이익은 크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가 21년에 기록이 된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저는 이 가정이 다소 지나친 낙관론에 기반한 그런 숫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경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8년 5월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높은 이익을 기록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2018년 5월의 전망치와 실제치 사이에도 어느 정도 간극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전망치 2018년 5월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실제치가 진짜로 지금의 전망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숫자가 나올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절반 이상의 그런 업종들, 종목들이 사상 최고치를 21년에 기록한다라는 것이 현재의 전망인데요. 이 전망이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실제치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라면 앞으로 이익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죠. 당연하게도 그 영향 미미했습니다. 자, 2021년 5월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5,850억 원 수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19년 평균 3,180억 원, 그리고 2020년 금지 전까지 평균 4,980억 원 수준이 나왔는데요. 이거보단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의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자, 2019년 평균 시총 1,400조 원 내외였고요. 2020년 금지 전까지도 1,200에서 1,500조 원 수준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코스피 지수였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2,200억 원까지 높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거래대금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 거래대금 2019년 평균 5조 원, 그리고 2020년 평균 7.4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5월 평균 코스피 거래대금은 16.1조 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2,200조 원의 사이즈, 그리고 하루 평균 16조 원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5,850억 원, 그다지 큰 숫자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지난 19년 그리고 20년과 비교를 해본다라면 거래대금 수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낮아진 수준이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증시가 상승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공매도를 치기라는 사실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라는 것은 매수에 비해서 리스크가 더욱 높은 그런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 뭐 마찬가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펀더멘탈로 봤을 때 명확한 근거가 되는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신 펀더멘털 지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1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숏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골라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치를 보니 생각보다 더 안 좋았더라. 이런 종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겠죠. 자, 그런데 그런 종목이 생각보다 덜 좋았더라. 라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숏 아이디어로 골라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분기 YOY 증감률과 최근 5년 평균 대비 이익의 레벨이 좋을 거다 혹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치가 어떠했느냐를 보자라는 것이죠. 자, 왼쪽 내용입니다. 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안 좋았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보시다시피 그동안 그다지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부진이 길어질 수 있겠다. 부진이 길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종목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YOY 증가율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익의 레벨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덜 좋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 아마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올라 있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라면 이 종목들 조금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골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코스피 7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자, 6월에도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8개월 연속 상승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5월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지수의 종가 고점이 5월 10일 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의 고점이 5월에 나왔다라면 종목의 고점도 5월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1년 증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유니버스 200 종목 가운데요. 증시 주요 종목 200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 200 종목 가운데 2021년에 고점이 기록된 종목이 몇 종목이냐 하고 찾아보니 84개 종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116개 종목 언제 고점이 나왔냐라는 거죠.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고점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여기 지금 79개 종목, 이 79개 종목, 200 종목 가운데 79개 종목은 아직도 2018년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을 한번 보시죠. 자, 5월 보시면요. 5월에 34개밖에 없습니다. 200 종목 가운데 지수 고점이 5월에 나왔는데 200 종목 가운데 고점을 5월에 기록한 종목이 34개밖에 없다라는 점. 자, 요 점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월의 장이 어땠나를 좀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상대적으로 소외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대로 그동안 1월부터 4월까지 고점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기록했던 종목들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이러한 변화가 나왔냐? 저는 그 변화의 원인을 수급에서 찾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개인 거래 비중과 외국인 거래 비중입니다. 자, 개인 거래 비중. 자, 보시다시피 지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외국인 거래 비중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보다 활발한 거래를 진행했다. 지난 1년 2개월보다 지난 5월에 조금 더 활발한 매매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개인의 비중은 낮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의 그 수급 패러다임이 이제 외국인으로 조금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 알다시피 이 외국인이란 수급 주체는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을 중시하는 그런 수급 주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을 중시하는 외국인이 지난 5월 어땠습니까? 무려 9조 원의 순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의 외국인의 수급 영향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외국인의 그 흐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영향력 높아지고 있는데 그 외국인 지난 5월 한 달간 아주 강한 순매도를 보여왔다라는 점 좀 참고하신다라면 향후 장의 그 대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유한타 투데이 6월 7일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T레이더 유안타 T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T레이더